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최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해왔죠.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사실 1년 가까이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정면으로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라임에 대한 수사는 시작을 했고요. 올해 3월 들어서 옵티머스 수사까지 했지만 수사가 거의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7일 윤석열 총장이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정관계 로비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그 다음 날인 8일에는 법정에서 라임 펀드의 돈 주인이었죠. 김봉현이 법정에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의 돈을 줬다고 진술을 하면서 사건이 또 더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특별 지시를 내려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묘하게 하루 걸러서 두 사건에 대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사건이 윤 총장 입으로 특별 지시를 내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두 사건과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부분을 그동안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4번의 인사를 통해서 추미애 사단을 검찰 요직 곳곳에 깔았죠. 윤석열을 철저히 왕따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겠죠. 지난해 말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윤석열 죽이기에 몰두를 했습니다. 4번에 걸친 인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 사단은 모두 몰아내고 다 추미애 사단, 지금 친정부적인 검사들로 요직을 다 채웠습니다. 그 결과 추미애 아들의 휴가권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죠. 또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건 청와대 6개 부처가 개입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번 라임과 옵티머스 이 펀드 두 사기 의혹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대표적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롯한 많은 윤석열 사단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거나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침묵을 지키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갖은 모욕과 팔다리가 찢겨 나가는데도 참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나서야 할 때와 나서야 할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지금 이제 윤석열이 이제는 참는 것을 버리고 이제는 침묵을 깨고 나서야 할 때다. 정말 국민들의 의혹을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검찰에 공정한 칼날을 들이대야 될 때다. 윤석열이 사실은 검찰의 대명사, 공정의 대명사가 된 데는 이것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 책임자였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에 임명되면서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칼을 들이댄 것은 이런 논리입니다. 박근혜 전 정부에 칼을 들이댄 그 잣대, 그 수위로 현 정권에도 칼을 그대로 들이대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검사로서의 자세였죠. 현 정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추한 갈등을 보이는 모습까지 연출됐던 거죠.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8월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저는 가는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대거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권력형 금융비리라는 게 지난해부터 여의도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분석들이었습니다. 여권은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공수처법을 어떤 경우라도 어떤 험난한 걸 뚫더라도 밀어붙일 겁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그 첫 타겟은 윤석열이 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윤석열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권력형 비리를 정말 공정하게 밝혀달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또 개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을 따랐던 윤석열 사단 후배 검사들의 명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결단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뭐 복잡해 보여도 간단한 겁니다. 이거 사모펀드 사기에 가까운 사건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좀 아시죠? 이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를 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이 사모펀드를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운용을 해서 돈을 돌려주는, 수익을 돌려주는 구조인데, 대부분 라임과 이번 옵티머스 펀드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들이 대거 직접 이익을 위해서 개입을 하거나 또 뒤를 봐주거나 한 의혹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두 회사 합해서 그 피해자는 모두 6천여 명, 피해액은 2조 원이 넘습니다. 무려. 이 옵티머스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맥이라고 꼽히죠. 한양대 인맥이 주류고요. 또 라임은 호남 인맥이 주류입니다. 이런 펀드 사건, 전형적인 이 권력형 펀드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돈을 모을 때보다부터 권력을 내세우고 권력을 팔죠. 그 다음에 돈을 운용하면서는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번에도 드러났습니다. 옵티머스에서도 보듯이 뭐 이렇게 공채에 투자하겠다고 해놓고선 부실기업에 투자를 하고 자기들 개인적인 뭔가 이익이 있었겠죠. 또 전혀 엉뚱한 대로 돈을 사용한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줄 돈이 없어지면 이제 환매 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반 국민들의 돈을, 이게 만약 정관계 로비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반 국민들의 돈을 뜯어서 이 권력자들이 또 이런 펀드 운용자들이 챙겼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이제 불법을 저질러서 검찰에 잡히면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이 현 정권과 권력자와 끈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라. 그래도 이렇게 자신이 잘 보호되지 않으면 조금씩 현 정부의 권력자들의 이름을 풉니다. 그러면 또 뭐 자신이 지은 죄를 조금 경감받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나온 게 지난 8일 법정에서 김봉현이죠. 강기정에게 5천만 원의 돈을 줬다라는 진술이 나온 겁니다. 법정 진술은 처벌을 받는 것이만큼 상당한 무게감이 있다. 물론 중간에 그 돈 전달책이 또 뭐 사고를 쳤을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은 전혀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듣고 있으면 드러날 부분이죠. 옵티머스 관련해서도 지난 6월에 이미 검찰이 정관계 현 정부의 실세 20여 명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문서를 검찰이 입수를 했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게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요. 그 문서에 지금 20여 명의 지금 명단이 나오고, 또 이게 권력형 대표적인 게이트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옵티머스 전 대표, 이혁진 대표, 지명 수배 중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당시 비서실장과 아주 막역한 친분을 과시했다고 그러죠. 지명 수배 중인데도 버젓이 외국으로 나갔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같이 참석해서 대통령과 또는 실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리기도 했고요, SNS에. 지금 또 미국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봐주기 수사, 문개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옵티머스 문건에는 쟁쟁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헌재 전 경제기획부총리죠. 최동욱 검찰총장, 이미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은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요. 심지어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최동욱 총장이 로비를 위해서 만났다거나 이 의혹들입니다. 이낙연 대표도 경선 시절에 경선 사무실에서 사무기기를 사용한 것이 이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아직은. 야당에서는 이걸 문재인 게이트라고 벌써부터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제가 보기에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어마어마한 뒤에 많은 것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조에 이르는 돈이 사모펀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돈이 정말 엉뚱하게 쓰이고 횡령이 되고 엉뚱한 데 투자가 되고 이걸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감독하지 않고 묻어둬 왔다는 것. 그 다음 1년 가까이 검찰 수사가 지연되어 왔다는 것.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손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많은 실세들이 조국처럼 사모펀드를 통해서 사모펀드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문 조금씩 확인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다시 검사 윤석열에게로 얘기가 돌아갑니다. 그동안 윤석열에게서 기대를 많이 한 국민도 있었고 윤석열에게서 기대를 접었다는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실망했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윤석열은 그동안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인내는 뭔가 그 인내를 깨고 침묵을 깨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라임 옵티머스 사건, 이제 윤석열이 침묵과 인내를 깨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